자,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특강. 오늘은 실수 사례로 배우는 양도소득세 2편입니다. 최영규 세무사님 또 이번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최영규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영규 세무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44회 세무사 시험 합격하셨고, 현재 참세무법인 마포지점에서 대표 세무사로 계시고요. 늘 궁금한데 언제쯤 언제죠? 그러게요. 네? 저 사진 제대로 잘 나온 게 저 사진밖에 네. 없어서 너무 많이 이제 지적하지 말고 네. 아 저게 네네. 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옛날에 저랬었습니다. 멋있어서.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 각종 혜택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임대주택 외의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 받는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나오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일반 주택과 이 비과세가 안 되는 그냥 일반 주택이 있어. 이미 2년 이상 안 산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요게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자,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를 받았는데, 아직 이 임대주택이, 말소 기간이 아직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자, 그 경우에, 비과세를 받았다고 또는 중과배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네네. 그 이후에도 사후 관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네.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그렇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추징 당한 사례들이 실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준비해봤고 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요. 네, 자. 맞아요. 자, 여기 이제 사례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씨라는 분이, 네네. 남양주에서 이제 거주주택 한 채하고, 네네. 이제 임대주택 세 채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총 4채죠. 총 4채를 가지고 계셨네요. 네. 자, 그래서 2년 이상 이제 거주했던 요 거주주택 한 채를 네. 2020년도에 이 12억에 처분했대요. 네네. 요게 2020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9억. 우리 고가주택 기준이 9억. 9억이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개정됐죠. 네네. 2021년 12월 8일부터는 곧 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주택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상승이 됐죠. 올랐죠. 네네. 네. 굉장히 반가운. 어찌됐든 뭐 네네. 그때는 9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서까지 작성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아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꽤 많이 그렇죠. 안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거 작성을 해서 물론 이거 작성을 안 해도 비과세만 안 되는 영향은 없지만 뭐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세무서에서 네. 전화가 왔네요. 이럴 때 무서워요. 2020년도에 비과세로 신고하시죠, 선생님? 네. 당연하죠. 네. 임대주택 요건 다 충족하고 2년 살았으니까. 응.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응. 당당하게 말씀하셨겠죠. 네. 신청서 작성까지 하고. 그런데 신고기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가 나왔대요. 현 거주지가 지금 현재 거주지가 임대 등록한 주택이라네요. 어허. 아직 임대 기간도 안 끝났고 네.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네. 왜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자, 이게 사후관리 사항인데 네. 요건 불충족되었으니까 비과세가 취소되고 네. 3주택 중과로 신고를 새로 하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세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아실 정도면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셨나 봅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끝에 그 부분이. 네. 사후관리. 자, 그 사후관리가 이제 뭔지를 좀 봐야 돼요. 네네. 자, 일단은 임대주택의 요건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 지금 정리된 요 요건은 네네. 사실은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임대주택 요건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네네. 이 혜택이 자, 첫 번째는 임대주택 그 자체를 처분했을 때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배제가 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혜택이 있죠. 그렇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언급드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 때
요건이 충족되는 임대주택이 있으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살았으면 비과세해 주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뭐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8년짜리로 등록, 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에 70%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런 혜택들이 있는 게 기본적인 임대주택의 혜택들인데,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주냐 안 주냐? 다 그렇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요 양도소득세 그 중과 배제 받는 요건이랑 이 거주주택 비과세 뭐 받는 요건이랑 요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요 부분은. 네. 어찌됐든. 참고로 여기 있는 자료를 저희가 별도 제공드리진 않는데 그 세무사님 블로그에 가면은 다 어지간한 건 네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이 사후 네네. 관리가 뭔데? 자, 이제 저게 도대체? 문제잖아요. 뭔데? 그죠? 사후 네. 관리가. 자, 사후니까 뭔가 일이 끝난 다음에 뭔가 뭐 관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렇죠. 그대로 국어적으로는. 자, 이게 뭐냐면은 의무 임대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거주주택이 있거나 또는 그냥 뭐 그러니까 2년을 못 채우는 일반 주택이 있다고 쳤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이 거주주택을 지금이라도 팔아도 사실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요건만 되면. 네네. 그리고 차후의 요건들을 갖추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종전에 가지고 있던 뭐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자동 말소, 자진 말소 때문에 네네. 뭐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4년짜리도 등록이 지금은 안 되고, 네. 지금은 10년짜리로 등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네. 이거를 오늘 등록하는 거예요. 네. 구청과 세무서에. 네네. 자, 그 다음에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를 내일 파는 거예요. 네네. 극단적으로 그냥. 네네. 이거 내가 내일 팔려고 하는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가지면 되죠. 그렇죠. 되죠. 됩니다. 네. 됩니다. 자, 됐는데, 자, 이 이후에, 자, 이제 지금 10년짜리로 등록해준 임대주택은 하루밖에 안 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주택, 그렇죠. 거주주택을 판 다음에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자, 그러면은 네. 남아있는 그 10년, 그 기간, 하루 뺀 10년 이후 동안에는 다 이제 그 각종 요건들을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무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5%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사후 관리를,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도 해당하는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지 계속 국세청은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임대주택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이 요 조문이 이렇게 155조 2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회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155조 22항은 뭐냐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은 다음에 아직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네네. 그 다음에 167조의 3, 5항은 뭐냐 하면은 임대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는데 이 일반주택을 그냥 중과 배제를 받으신 거예요. 배제받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것도 사후관리 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두 개는 조문을 보시면 굉장히 네네.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 그 기간 동안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뭐 중간에 뭐 팔았다든가 뭐 어떤 사유를 못 지켰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받은 부분이나 중과 배제 받은 부분을 이제 추징하는 규정들, 또 2개월 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후관리 때문에 걸려서 제가 아는 분도, 또 그리고 이제 사유 발생한 날,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 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신고하면은 그냥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되는데, 내면 되는데, 네네네네. 그게 넘어가면 또 가산세도 붙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후관리 대상이 돼서 이렇게 추징됐던 분도 제가 실제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실제로 본다 네네. 이런 거 꼭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제 전산 사후 관리라고 해서 네. 요게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네. 임대 기간 내에 전산 사후 관리 입력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임대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수적으로 확인을 네네. 한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 하고 두 번째가 전수 확인. 네, 전수 전수. 확인.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한다는 네.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사후 관리 범위는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뿐만이 아니라 네네. 중과 배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가 된다. 네네네. 꼭 기억하셔라. 네네네. 자, 그다음에 사후 관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의무 임대 기간 전에 그냥 처분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건 예외적으로 이제 2분의 1 이상 의무 임대를 충족하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요런 중과 배제받았던 것들이 추징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게, 네. 자, 2분의 1이 채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8년짜리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셨다? 네. 이분 자진 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폐지 유형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작년 8월 18일 날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폐지 유형이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4년짜리 전부 다 네. 8년짜리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가 폐지 유형이고 그 나머지는 폐지 유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폐지 유형이 아닌 거는 2분의 1이 채워졌다고 해서 말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2분의 1이 채워져서 과태료 내고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이제 뭐 추징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네네네. 다가구 이런 거 등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10년 가지고 가야 10년.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도 이거 말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하셔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자, 5% 규정도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자, 거주주택 판 다음에 또는 중과 배제 받은 다음에 임대주택 5%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이슈가 있죠, 세무사님. 네네. 이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지금 우리 사례에서 나왔던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네. 자기 거주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임대용 건물에 본인이 거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추징이 된 사례입니다. 그렇죠. 사후 관리는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 거주하시면 안 되고 특수관계자 우리 뭐 부모님이나 네네. 뭐 자녀나 뭐 형제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거 네. 사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추징 나옵니다. 아, 특수관계자 네. 무상거주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유상으로 실제 시가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상거주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공실 상태가 사후 관리는 공실이 6개월 이상이면은 또 네. 추징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곳곳에 그냥 네. 뭐 함정이 있어요. 사후 관리 꼭 지켜라. 네네. 이거는 진짜 네. 실제로 이런 거 뭐 5% 규정들 좀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저기 5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그 아시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주주택 하나에 장기임대주택 3개 있으니까 주택수 4개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빠져서 하나로 하시는 분들부터 또 계세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네네. 4개다. 그리고 여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살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 장기임대주택에서 본인 나름대로 머리 쓰신 것 같아요. 실거주 하니까 나가라. 이랬겠지. 가지고 요 세 채로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임대주택에 의무임대 기간을 다 안 채웠다는 거고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좀 뒤로 가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무임대,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나 임대주택 외 1주택에 대해서 중과 배제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큰 전제는 임대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주택을 임대 그렇죠. 용도, 외의 용도로 네. 쓰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꼭 맞습니다. 기억하시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임대주택과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을 2분의 1을 채웠는데 네네네. 중과가 돼 버린 그 해당 임대주택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네. 처분하고 중과가 돼 버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서울 이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FC는 임대주택만 20채를 보유하고 계셨네요.
진짜 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어마하시네요. 네네네. 근데 워낙 근데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세법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된 규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무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엄청 많이 알고 계셨나 봅니다. 네네. 근데 20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네네네. 관리도 힘들고 뭐 5% 지키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막 이러고 본인이 돈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런 차였는데 네. 2020년에 720 부동산 대책이 딱 나고 그렇죠. 나고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이 또 공부하셨겠죠. 열심히 하시니까. 근데 2분의 1 채우고 말소하면은 뭐 이렇게 뭐 중과 배제 된다 이런 그때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법이 개정되기 전인데 네. 이분은 좀 서둘러서 이제 보도 자료만 보고 2020년 8월 10일 날 네. 8월 10일 날 처분하셨대요. 근데 요 사례는 이거는 네. 사실 제네시스 박님이 네. 저한테 예전에 네. 한번 제보를 해주신 사례인데 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나 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이 사례는 이분은 본인이 다 중과 배제로 신고를 하고 네. 5개를 다 자진 말소를 하고 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 신고까지 본인이 네. 하셨다니까 많이 아시는 분이라는 그러니까요. 소리죠. 네. 자, 제한세과인데 자 5건 합산 신고 하셨죠? 네. 네. 2분의 1 채우면은 중과 배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문제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민특법 네. 개정 전에 임의적으로 말소하신 사항이라서 네.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10 대책 2020년 7월 10일 이후 2020년 8월 18일 날 민특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굉장히 후폭풍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때 등장한 게 자동말소와 자진말소의 개념이거든요. 네. 특히나 자동말소하고 자진말소가 생기니까 예전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자, 구청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특법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기간은 2015년 이후로는 4년짜리 이 단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법적으로는 5년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동말소가 등장을 하니까 4년만 딱 채우면은 그냥 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5년 못 채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둘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네.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서는 4년으로 끝났는데 세법에서는 5년 지키라고 하니까 양자 간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또는 자진말소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8년짜리 임대주택이 있대요. 근데 민특법이 개정되면서 자진말소가 생겼대요. 아파트는 자진말소에도 과태료가 없으니까 임대주택 하기 싫으면 자진말소 하세요. 그럼 자진말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8년을 지켜야지 뭔가 혜택들이 있는데 또 보니까 뭐 내가 중간에 뭐 일부 기간만 채워놓고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 안 채워졌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미 비과세 받은 건이나 또는 이 자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뭐 중과 배제 혜택들이나 받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게 모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달쯤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양자 간의 민특법과 소득세법 등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많이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너무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해버리신 케이스인 거죠. 너무 성급했어. 네. 거의 진짜 2시간 가까이 열강을 해주신 최한규 세무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의 소감 한 말씀 듣고 네.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불러주신 위원은 불러주신 만큼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하여튼 뭐 네네.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시간을 소비하는 거고, 우리 제네시스 방님도 시간을 소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소비해서 듣는데
거기에서 진짜 뭔가 하나라도 얻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잘 건지셔가지고 진짜 우리 절세 도움 됐어요. 근데 진짜 세금 하는 이거 아니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 한마디 듣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게 뭐 중원 부원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시스님 감사드리고, 또 뭐 기회 되면은 제가 또 나와서 다른 주제로 또 말씀드리고 할 물론이죠. 테니까, 하여튼 뭐 또 기대해 주시고, 저도 뭐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요리하는 세무사 한번 네, 요새 요새 한번 뭐 그냥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지켜봐 주십시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야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빠이빠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